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카페 마이카플랜 카페 운영자, 그리고 또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관련 파워 지식인이면서 중고차 관련 분야 1위 하고 있는 마이카플랜 카페 운영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내서 실시간 방송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이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첫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시간 스트리밍이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또 녹화본으로 또 다시 우리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편집을 다시 카메라 감독 겸 편집 감독 겸 기술 감독까지 맡고 있는 우리 감독님께서 이쁘게 또 편집을 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다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전에 한 3편의 또 중고차 노하우, 구매 노하우라든지 가격 세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색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어색하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기타 다른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처럼 좀 돈을 벌어보겠다, 이거를 손님을 좀 끌어보겠다,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요즘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중고차가. 특히나 제가 또 있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인천의 엠파크 타워라는 곳에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인천이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특히 또 인천 중에서 또 엠파크가 대표적으로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 있는 딜러들이 또 다 허위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허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제 방송을 조금이라도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 꾸준히 방송을 좀 봐주신다면은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 이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 후가 됐든 언젠가는 중고차를 한 번은 사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주변의 지인들이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 그런 지식들을 지인들한테 또 공유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 중고차 시장의 정화 차원에서 이 방송을 떨리지만 처음 시작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중고차 딜러 아는 사람 한두 명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친구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어도 걔는 못 믿겠다, 걔는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친구한테 샀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친구한테 클레임을 또 제기하기도 그렇고, 서로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는 사기 싫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그 카페를 통해서 방문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친척이 중고차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왔다, 그런 어떤 믿음도 있었지만 거기서 샀다가 괜히 잘못되면 나중에 관계가 또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또 친구한테 중고차 얘기했더니 나는 너한테 안 팔란다, 딴 데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카페로 방문을 하신 그런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첫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중고차 할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카페에 이제 구입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할부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도대체 이 할부가 어떤 개념이며 어떤 문제점, 어떤 곳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중고차를 사야 하는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중고차 할부가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중고차 할부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자,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달 내는 돈이 같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내는 돈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는 엄청난 트릭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트릭이 어떤 개념이냐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36개월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매달 내는 돈이 아마 대략 이자율을 그냥 대략 한 10% 정도 잡고
대략 매달 한 35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36개월 동안. 그럼 이 35만 원이 우리가 보통 뭐 잘 모를 때에는 5, 6만 원이 이자고 한 30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가 원금이 매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중고차 대출 상환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달 내는 돈은 35만 원이 같은데 첫 달에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첫 달에 원금이 대략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자가 됩니다. 이게 36개월을 지나가면서 첫 달에 5% 원금, 두 번째 달엔 7% 원금, 세 번째 달에는 뭐 10% 원금, 이런 식으로 원금이 35만 원에서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달에 가서는 이자는 100원, 200원, 나머지는 다 원금.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중고차를 할부로 사셨다 그러면 무조건 초기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초기에 돈이 없어서 할부를 했는데 어떻게 초기 상환을 하느냐? 그러면 부분 상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0만 원을 할부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다 갚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저거 공제하고 여윳돈이 한 20만 원 남았다.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하시면 대략 중도상환 수수료가 2.5% 내지는 2%, 좀 많게는 3%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20만 원에 3% 얼마입니까? 6천 원이죠. 6천 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9만 4천 원의 원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이 원금이 점점 사라질수록 이자율 또한 굉장히 앞으로 내야 될 이자율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로 계산해 봤을 때는 20만 원 갚았지만 어떻게 보면 5만 원, 10만 원의 이자가 내야 될 이자를 안 내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되도록이면 할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좋은데 만약에 할부를 하더라도 꼭 중간에 초기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아껴서 중도 상환을, 부분 상환을 꼭 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함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초기 부분 상환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고차 할부가 과연 어디에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자, 중고차 할부 그러면은 막연하게 은행권하고 연결이 돼서 할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1금융권, 2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나 기타 이런 3금융권 쪽으로도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격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럼 1금융, 2금융, 3금융 차이는 뭐냐? 바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지금 제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중고차 할부는 이자율이 센 곳은 20%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20%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중고차를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격 조건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자격이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2금융권에서 안 나오면 그 다음 금융권으로 넘어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는 꼭 필요하고 자격 요건은 안 되고, 그래서 이자율이 센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좀 웃기죠? 중고차 사는데 무슨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중고차를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정말 뭐 수중에 돈이 있는데 뭐 나중에 또 다른 데 써야 돼서 세이브를 시켜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뭐 아직은 돈이 없는데 차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게 또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꼭 부동산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이건 뭐 제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2.6% 내외에서 한 3.5% 그 사이에 이자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다고 보겠죠. 두 번째로 나는 1금융권 갔더니 뭐 재직증명도 안 되고 급여를 통장으로 받지도 않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이런 것도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가야 된다. 2금융권도 어느 정도는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하러 카드를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그걸 갚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할수록 그 사람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잘 갚아야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고 카드 사용하고 돈 안 갚으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겠죠. 카드 사용을 하고 돈을 잘 갚았더니 신용도가 많이 올라가더란 얘기죠. 지금 혹시라도 내가 몇 달 뒤에 중고차를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드부터 발급을 받으시고 적게든 많게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카드를 사용하시고 그걸 매달 꾸준히 갚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금융권에서는 이자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느냐? 요즘에는 이자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딜러로 치면은 약간 치부적인 얘기인데 저도 딜러인데 제가 딜러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전에는 중고차 그 할부가 한 7%, 많게는 한 8%까지 커미션, 그러니까 피라 그러죠. 커미션이 딜러한테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점점 줄면서 나중에 누가 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게 거의 아예 지급이 안 되다가 지금은 한 1%에서 2%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딜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금융권 쪽에 캐피탈을 많이 유도를 해서 그쪽 피를 더 챙기는 그런 수법을 좀 많이 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고차 할부를 하시면은 제가 피를 다 오픈하고 그걸 돌려드렸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써야 되는데 써서 이제 피가 저한테 나왔는데 그걸 제가 돌려드린 그런 적들이 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에서 3% 정도 뭐 적은 데는 한 1% 정도 이렇게 피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약간 뭐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그 부동산 담보대출과 이금융권 사이에 제 1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캐피탈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건너뛰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서 1금융권의 대출 상품은 뭐가 있나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또 우리 편집 감독님께서 알아서 잘 교차 편집해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1금융권에 있는 은행이죠.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표적인 국민은행 이런 것들 뭐 물론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품이 또 따로 있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는 제가 이렇게 많이 연결해드린 경험으로는 대부분 다 한 4.3%에서 4.7% 물론 뭐 거기 써있기는 3.5%부터 된다 뭐 3.6%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4.2에서 4.5 정도 그 정도에서 대출 상품이 많이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또 우리은행이라는 곳에 위비오토론 국민은행의 KB매직카 이런 상품들이 중고차 신차를 사실 경우 대략 한 4% 내외로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진짜 옛날 얘기고 지금은 휴대폰 어플에다가 신한은행 치면은 신한솔, 뭐 우리은행 치면 이제 우리은행 어플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마이카 대출, 중고차 오토론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책상 앞에서 또는 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조회해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담보대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1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오토론, 아까 말씀드린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열심히 썰 풀었던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뭐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자격 조건이 거의 1금융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5, 6%대로 받을 바에는 차라리 1금융권 대출이 낫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참고해야 될 점은 1금융권의 대출이 주말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이 쉬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방에서 차를 바로 사서 계약금 넣고 다음날 가서 다시 차를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 껴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데 차가 이제 이쪽 경기도, 인천, 서울, 경기 쪽에 차가 많기 때문에 이쪽 윗지방으로 올라와서 계약금 넣고 다시 간다. 이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이쪽에 올라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지방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차를 사려고 하는데 5대를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 50대를 놓고 비교하는 게 더 좋은 차가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 윗지방으로 올라오셔서 차량 구매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당일날 올라와서 차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데 대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금융권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은, 거기는 이자율이 대략 6%에서 대략 한 15%. 물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20%까지도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고, 금융활동 하시는데 결격 사유가 없고 연체 이력이 없거나 급여를 통장으로 받거나 그러진 않지만 카드를 잘 사용하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금융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또 중요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또 하얘지네요.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또 제가 이거 뭐 한다고 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금융권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나는 연체 이력도 없고 전혀 그런 이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조회 안 해봐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뭐 집을 살려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신용조회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신용조회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딜러를 통해서 딱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딜러를 통해서 딱 한 번만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조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여러 번 조회하시면은 과다 조회로 예전에는 이제 뭐 중고차 할부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고 대출 실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비슷합니다. 거절이 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조회받지? 해가지고 거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회는 딱 1회만. 그것도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그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딜러에게 1회만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금융권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많이들 아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경우, 이 사람은 신용등급이 한 7등급 정도 되고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었는데 회생 중이다, 이런 거는 안 돼요. 회생 중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뭐 파산 신청을 했다, 근데 그게 뭐 몇 년이 지났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뭐 캐피탈의 돈 쩐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회를 해봐야 되지만, 한 곳에서 조회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딴 곳에서 조회한다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제 일단은 조회를 해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축은행 쪽에서도 캐피탈을 운영을 합니다. 대신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20% 이상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중고차를 꼭 구입을 해야 한다면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권해드리지 않고, 차라리 정말 차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시고 렌트를 하세요. 렌트를. 정말 차가 필요할 때마다 뭐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렌트를 계약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할부에 관해서는 대략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방송 시간대를, 지금은 사실 낮 시간이라 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다 직장인, 학생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물론 주부들도 차를 많이 구매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채팅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따른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좀 먹방 BJ나 그런 뭐 게임 방송 BJ가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다른 소재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꼬박꼬박 방송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자주자주 이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꼭 알려주고 싶다, 내가 조금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방송에 다룰 예정이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그 카페 마이카플랜, 저는 사실 이 네이버 카페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딜러들이 이 카페 회원수를 조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카페가 2008년도 9월 달에 개설하면서 계속 꾸준히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예전에 이 다음 카페 마이카 플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지금 요때가 15,000명까지 찍었는데 지금 회원분들이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제가 네이버 카페로 많이 와달라고 했더니 이쪽 탈퇴하고 네이버 카페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실매물 보러 가기, 요걸 통해서 여기 마이카플랜.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실매물도 그 딜러 전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허위 매물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조회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조회 안 되면 저한테 저희 그 카페에 오시면은 질문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질문방에 오셔서 부담없이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방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시세 질문방 이쪽으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방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뭐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사고 없이, 큰 방송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있어요. 아까 그 1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얘기하고 2금융권으로 갔어야 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 맞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방송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한 8시부터 한 10시까지는 꼭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고, 그때 또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들 상담도 해드리고, 매입 질문이라든지 매입 시세 질문이라든지 그런 중고차 허위 매물 관련이라든지 보험, 할부, 이런 모든 총체적인 중고차에 관해서는 제가 중고차 한 16년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이 업계에서 저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잘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방송 여러 군데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 뭐 트위터, 카카오 TV, 페이스북, 하여튼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요 정도까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뭐 좋아요까지는 뭐 제가 사실상 뭐 눌러주시면 좋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그런 마이카플랜 카페 운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